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챗GPT가 만들어지고 나서 2023년, 1년 됐죠. 1년 됐습니다. 자, 챗GPT가 발표되자마자 이민성, 호주 정부는 발빠르게 미팅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AI 시대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윤리 문제, 뭐 보안 문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발표를 한 자료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얼마큼 우리가 AI가 발전할 건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큰 화두를 던졌죠. 작년에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AI 발전은 생각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고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노벨상 또 AI가 뭐 물리학상 그다음에 화학상도 받았죠. 그 이미 많은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예. 지금 AI는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피할 수 없는 이슈로 다가왔는데, 그럼 우리가 이 AI 시대와 지금 호주 이민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자, 호주 정부도 이 AI 시대에 따라서 직업군 분업을 필요한 직업군이죠.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호주 정부는 AI가 많은 산업군에 영향을 줬을 때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국이나 캐나다도 지금 현재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제 호주도 조금 있으면 곧 당면할 문제인데, 실업률 추이입니다. 실업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실업률 추이입니다. AI가 아직 뭐 급격하게 모든 산업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을 들을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자,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 뭐 2020년 이전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민을 어땠냐면은, 그때도 조금 이민상 이런 방향으로 자리 잡았어요. 조금 중요한 우수한 직업군 위주로. 옛날에는 사실은 어땠냐면은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호주에 좀 제발 좀 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학위가 있고 뭐 그냥 영어 능력이 좀 있고 하시면 무조건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어떠냐면은 좀 중요한 직업군을 위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이민을 올 수 있지만 좀 더 호주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또는 좀 필요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셔야 되는데, 영주권을 누군가 한 명이 받잖아요. 그럼 그 가족분들 대부분 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족 이민한 건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옛날에는 영주권 가족이 있으시면은 호주 정착이 좀 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영주권 받으면 그 가족들이 다 따라왔어요. 거의. 예,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니까 그 가족 이민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이 지금 또 이제 직업군들도 여러분들의 나이, 학력, 영어, 경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또 어떤 직업군이 좀 더 유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게 문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민성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싹 사라졌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직업군을 어떤 직업군을 좀 더 유리하게 할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 싹 사라지고, 서비스업 그리고 뭐 다양한 직업군에서 사람들이 계속 다 필요한 거죠. 엄청나게. 왜? 사람이 없으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2000년, 2021년도부터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죠. 그때는 서로 사람을 뺏어가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고용주들이 뭐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 오픈을 못 하죠. 예, 오픈을 못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찾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라는 발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점핑을 했겠죠. 예, 점핑을 했는데 그러다가 빨리 사람들이 채워지죠. 많은 사람들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다가 또 리오프닝하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은 정규직, 여러분이 생각하는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이 훨씬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용의 퀄리티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대.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하고 비슷한데 호주도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안 좋은 직장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회사들이 미래를 어둡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 위주로 또 캐주얼 위주로 뽑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호주가 지금 당면하는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는 좀 미래를 약간 어둡게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호주 이민성이나 호주 정부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략을 짜겠죠. 자, 그러면은 뭐 캐나다는 이미 실업률 6% 넘었습니다. 호주가 4.5 정도 되는데 지금 뭐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이자율을 내리지 않죠. 그 언제까지는 안 내릴 거냐, 뭐 실업률이 계속 오를 때까지 안 내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내년 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점점 경기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내수가 별로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약간 후퇴하겠죠. 그럴수록 직업의 수요가 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민성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약간 보수적인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가 문제 생깁니까? 여기다가 바로 AI라는 화두가 같이 던져지는 겁니다. 또 호주도 그러면 AI 맞춰 가지고 기존에 있던 직업군으로만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여기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호주 이민 정책도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반영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예상치 못했던 직업군들이 부상을 하게 되겠죠. 예. 근데 그런 직업군들은 이미 안전코 코드에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래서 지금 안전코 코드가 약간 올드 시스템이라서 요 부분을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민성에서. 그래서 근데 그들이 인제 찾아낸 해법이 뭐냐면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 연봉이 높더라. 이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그게 얼마냐? 135,000 불입니다. 그래서 고용 연구자들은 에게는 이민의 기회를 더 주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아주 단순하죠. 그러면은 고용 연구자가 아니면은 필요한 직업군이 아닌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에센셜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만드는 게 코어인데, 코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인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뭐 계속 필요한 직업군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하이 스킬, 그다음에 코어, 에센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점수제 비자뿐만 아니라 스폰서 비자에도 같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수제도 변형을 하는데 지금 이 AI가 큰 화두가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도 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올해도 지금 계속 디베이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AI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이 AI가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호주도 원래 호주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호주는 사실은 저희 직원이 대만 친구가 있습니다. 대만 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했는데 대만하고 호주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2,700만 정도 됩니다, 둘 다가. 근데 대만에 비해서 호주는 거의 100배 커요. 100배.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는 호주는 땅도 크면서 왜 이민자를 못 받게 하는지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호주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경제가 잘 굴러가는가? 보면은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군이 원래 많이 있냐면 농업, 광업, 건설, 의료 서비스, 그다음 관광,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게 좀 많았었어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냐면 사실은 주로 1, 2 위가 광업하고 농업이거든요. 마이닝하고 농업인데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면 다 수출이죠, 수출. 예, 수출합니다. 중국에도 뭐 우리가 뭐 와인을 팔거나 고기를 팔거나 또는 철광석을 팔거나 석탄을 팔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운 좋게도 호주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제조업 국가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세요. 예. 그러니까 호주가 제조업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호주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이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요. 왜?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제조업 국가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철강 수입해 가고 일본에서 수입해 가고 중국에서 수입해 가고 지금 동남아에서 수입해 가지고 근데 지정학적으로 전부 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호주는 계속적으로 그런 그 광업이나
농업에서 계속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돈을 번 돈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서비스나 의료 쪽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 그다음에 교육 산업도 있죠. 뭐 유학생 데리고 오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돈이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AI 시대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광업이나 농업처럼 기본적으로 원자재는 계속적으로 디맨드가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옛날 올드폰에서 스마트폰을 바꾸면 계속 바꾸게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AI 시대에 뭐 로봇가 나오나 전기차가 나오나 계속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업은 계속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제조업 기반으로서 동남아나 뭐 중국이나 뭐 인도든 한국이든 계속적으로 원자재를 호주에서 수입을 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호주는 경기가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AI 시대나 제4차 산업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게 조금 직업군이나 산업이 조금 뜨냐면은 여러분 이제 뭐 디지털 경제라고 하긴 하는데 뭐 좀 더 AI 관련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지금 호주가 요즘 뭐 그런 거 신경 많이 써요. 그 리사이클, 그다음에 뭐 탄소 배출, 뭐 에너지 뭐 그런 거 있어요. 재생에너지 이런 거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뭐 태양열 같은 거 해서 받아 가지고 뭐 배터리에 저장해 가지고 쓴다거나 뭐 그런 거 많습니다. 풍력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리고 환경 오염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헬스케어 쪽에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뭐냐면은 그 돈이 있고 한데 옛날에 호주가 좀 이렇게 이민자들이 처음에 초창기 받아들였을 때보다 지금 그 초창기에 받아들였던 이민자들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도 때 이민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990년도 때 많이 받았죠. 2000년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24년도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만약에 3, 40대에 그때 이민 오셨던 분들은 벌써 나이가 좀 많이 들겠죠. 예, 그런 분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시 또 호주가 계속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니까 그게 유지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다양한 언어를 쓰는 멀티컬처럴죠. 언어를 쓰는 그 에이지드 된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한 헬스케어 시스템이 많이 필요를 하죠. 예, 호주가 좀 의료 분야가 조금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응급실 바로 가고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려고 해도 GP 만나야 되고 약국가도 조금 뭐 늦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개혁이 필요를 하죠. 따라서 충분히 여기에선 디맨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호주는 아까 말했죠. 아까 그런 수출을 통해서 원자재 수출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땅이 넓으니까. 그 도로를 건설, 뭐 고속철도도 뭐 놓는다, 만든다 하고 또 지금 계속 타운을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이 거주할 집이 부족하다 타운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럼 타운만 만들면 안 되고 거기 안에 인프라를 다 깔아야 돼요. 도로도 만들고 전기도 하고 학교도 만들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차 타고 호주에 계신다면 차 타고 뭐 30분에서 1시간 가잖아요. 그럼 타운이 많죠. 그 타운만 만들면 안 됩니다. 거기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초등학교 뭐 early childhood education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도 계속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선생님도 부족한 거예요. 좀 이상한 이 시스템인데 갈수록 타운이 계속 만들어지면 학교도 많아져야 되고 결과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그 유틸리티 같은 것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쪽에 대해서 인력 수급이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따라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계속 갈 것 같아요. 예. 호주는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호주가 그럼 사람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민 감축을 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론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론은 호주 여론은 이래요. 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민자가 필요하고 기술자가 필요한 건 맞아. 근데 지금은 조금 늦췄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라 지금 하우싱 크라이시스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렌트비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생활비가 늘잖아요. 그것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1, 2년 후에 좀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지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게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미스매칭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단지 그러나 직업군이나 산업군의 섹터가 AI를 통해서
많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집중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광업, 농업, 건설, 의료, 서비스업 이거 괜찮어요. 괜찮아요.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AI를 접목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여전히 건설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좀 더 혜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교육의 방식은 바뀌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제 AI를 통해서 학생들이 개인 그냥 혼자서 뭐 공부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친구들을 만나고 교대를 하고 하는 그런 약간 다양한 서비스를 학교에서 좀 더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다음에 의료 헬스케어 이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건데 근데 의료를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어요. 요즘 뭐 우리가 그 애플 워치 같은 거 보면 애플 워치에 보면 사람들이 뭐 심박수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또는 우리가 병원에서도 각각 환자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옆에서 뭐 숨소리 듣고 뭐 데이터 보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게 좀 늦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격으로 의료들이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요즘엔 뭐 원격에서 뭐 진료도 하시고 뭐 하시는 경우가 수술도 하신다고 하는데 자 이럴 경우가 인제 좋은 건데 이거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는 좋죠. 근데 인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의료 전문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줄어들 수 있어요, 전문가 영역이 아닌 부분은. 예 그래서 간호보조무사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미래에서는 쪼끔은 지금 당장 괜찮습니다. 그 당장 내 큰 미래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쪼끔 그쪽도 약간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그 의료 생명공학자도 많죠. 이쪽 개발한 사람도 많으니까 AI 전문해 가지고 접목해서 이쪽 분야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왜냐하면 옛날에 지금 우리가 어 그 약을 개발하는 게 약간 뭐냐고 하면 트라이얼 앤 트라이얼 앤 뭐 그렇거든요. 이 바이올로지를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공학을 공부하시는 하고 생각이 엄청 많이 다른데 바이올로지는요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플로우 차트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 진짜로 정말로 그림 그리듯이 합니다. 근데 엔지니어링은 좀 다르죠. 숫자를 개념하니까. 바이올로지 분야가 앞으로는 AI 접목되면 상당한 발전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어 향후 많은 디맨드가 필요해요. 호주는 또 제약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케어 전문가 간호죠. 그러니까 간호할 때 이런 건데 지금 현재 호주가 지금은 호주 시스템 자체가 어떠냐면 병원에 오지 않는 걸 좋아해요. 병원이 비용이 너무 비싸요. 병원은 한번 그 여러분 입실을 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낼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발 오지 말라고 해요, 병원에. 그럼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서 케어받으라는 거죠. 그게 NIDS라는 건데 그 뭐냐면 그러니까 방문 서비스를 해 줘요. 방문적 그러니까 우리도 의사도 여러분 방문 서비스 해 주는 의사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의사 만나러 가신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의사가 왕진 가방 들고 옵니다. 저 한번 해 봤어요. 진짜 옵니다. 진짜 와요. 예. 예 신기한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에 있거나 뭐 가지를 못하거나 너무 바쁘거나 어떤 업무 시간이 좀 그렇게 가거나 뭐 그러면은 여러분이 방문 의사나 방문 간호사나 그런 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고령화 돼 가지고 집에서 케어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뭐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정기적으로 와 가지고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홈케어 같은 건데 집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일 주일에 뭐 한 몇 번씩 와서 케어해 주는 거예요. 호주는 그걸 좋아해요. 지금 왜냐면 이것도 서플라이 앤 디맨드 미스매칭인데 병원 숫자보다도 병원을 이용할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집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홈케어에 가셔 가지고 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엄청난 지급을 줍니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줍니다. 네. 아까 또 얘기를 드린 것처럼 교사 직업이 인제 쪼끔 걔도 필요한데 아까 말했죠. 이거 호주 얘기 호주. 예. 그 호주에서는 계속 아까 제가 타운이 인프라 돈을 벌어 가지고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고 뭐 타운도 만들고 집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인제 지금 당장 요번에 노동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집을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집을 지을 때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다음에 허가가 좀 잘 늦게 나는 게 호주가 한 6 개월 뭐 이렇게 늦게 납니다. 근데 그걸 엄청나게 빠르게 하려고. 근데 문제는 또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게 또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없어.
예. 집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집을 사람 또 집을 짓잖아요. 그럼 거기 집만 짓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학교도 같이 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사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제 생각에 이건 10년 동안 계속 필요합니다. 예. 또 호주 사람이 또 많이 그만둬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중에 의외로 백그라운드가 호주인이 아닌 분들이 꽤 많아요. 예. 보시면 차일드케어 가도 진짜 많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호주에는 이제 AI 통해서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교육 산업도 뭐 애들 관리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시스템 이런 거 같지만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의무적인. 그리고 그 학교 제가 말씀드린 학교의 기능이 조금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그냥 애들에게 뭐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교육 부분은 좀 AI에게 많이 예, 디펜던트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른 분야로 많이 그 친구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걸로 그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로 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환경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그 환경 그러니까 environment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에너지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농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호주가 당면하는 과제 중에 이 당면한 과제라고 보여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선거가 중요하죠. 선거의 이슈가 뭐냐면 저번에 3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선거에서 왜 노동당이 이겼냐? 이 환경 때문에 이겼어요. 환경. 왜냐하면 이전에 스콧 모리슨이 약간 이렇게 발전소, 화력 발전소 뭐 이런 거 허가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 사람들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탄소 배출, 뭐 온난화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 정책이 어쩔 수 없이 그린당도 있죠. 그린당이 노동을 엄청나게 푸시할 테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 환경평가 이런 거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이쪽의 분야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농업도 여전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농업도 AI 연결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생기죠. 저희 친구가 이제 뭘 하냐면 AR 통해서 그 지도 매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농업을 하잖아요. 농업을 하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예측을 합니다. 뭐 올해는 뭐 대충 이쪽에 물가가 뭐 오를 것 같아. 이쪽에 뭐 벼가 밀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런 걸 예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리 대응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꼭 농업을 하는 사람이 농업 전문가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그런 기능을 보조해주는 사람들도 그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도 호주가 농업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산업이에요. 그럼 환경 컨설팅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이 그 집을 짓거나 그 타운을 짓거나 그다음에 인프라 그 도로를 깔거나 할 때 환경평가 계속 들어옵니다. 예,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관심이 있다고 하자면은 환경 컨설팅을 꼭 해야 돼요. 거기서 허가가 나야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집을 계속 지으려면 기존에 있던 그런 농업 지역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필요를 합니다. 그다음에 순환경제라고 하는데 이게 순환경제라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폐기물. 예, 그때 한 코로나 때인가 그때 중국에서 이제 그 호주 쓰레기 수입 안 한다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없을 데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플라스틱 사용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못하도록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거기에서 관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폐기물 수거하는 거나 좀 이렇게 이런 쪽 분야에 재활용이죠. 폐기물도 재활용하는 그런 쪽도 직업군도 뜨고 있습니다.